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1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번에는 현미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녹즙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만든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2천, 3천 나와요. 그런데 27,000건이나 조회수가 나온 것이 있어요. 염소고기 먹지 말자 이 얘기를 했더니 조회수가 27,000까지 나왔어요.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욕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야, 전통적으로 흑염소 먹으면 좋다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가 뭐냐, 뭐 아는 게 뭐냐 해가면서 욕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겼어. 지금 현미는 상업성이 별로 없어요. 누가 팔은 뭐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어서 욕하는 사람이 없을 건데, 녹즙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욕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모든 우리가 먹는 채소들은 어떻게 해서 먹는 거냐면,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자기 살 궁리를 자기가 다 해요. 그러면은 식물을 공격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식물들을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 조류. 그냥 동물, 초식동물들 풀 먹고 살죠? 그 다음에 곤충,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식물들을 다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하는데, 식물들은 어떻게 자기를 보호를 하느냐? 식물들이 보호를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는 뭐냐? 몸에 가시를 달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이나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두 번째는 독을 포함하고 있어요. 독을.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맛이라고 하지, 식물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독인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식물들 중에서 우리가 먹는 식물은 그래도 오랜 동안 우리가 먹어왔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식물들을 채취해서 먹는데 그것을 채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슴 같은 것들이 어미한테 자라지 않고 사람 손에 자라잖아요. 산에 가면은 풀을 먹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잘 못 먹어요. 어미한테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잘 크는데, 사슴이나 이런 초식동물들도 풀을 자기가 먹는 독초는 안 먹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지. 자, 그래서 모든 독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추가 먹으면 우리 쓴맛이 있죠? 쓴맛이 있는데 우리는 쓴맛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추 입장으로 봐서는 독이에요. 다른 이런 조류, 동물,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않게 만드는 독이라고. 그래서 하우스에서 난 상추는 쓴맛이 덜해요. 그렇죠? 근데 노지에 있는 상추는 쓴맛이 더 강해요. 왜 그러냐면 노지에 있으면 아무래도 곤충이나 동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끌적끌적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맛을 더 강하게 만든. 감나무 볼까요? 감나무가 감이 파란할 때는 떨죠.
우리는 떫은 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감 입장에서는 익기 전에 다른 새가 와서 쪼아 먹거나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씨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 익은 다음에는 달아요. 그때는 달아야 새들이 먹고 씨를 멀리까지 갖다 내보내니까, 그래서 감도 지가 살 궁리를 다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식물에는 이 독이 있어요. 특히 우리 또 차도 한번 볼까요? 차? 모든 차, 녹차 이런 것들, 차를 덕을 하죠. 덕. 솥에다 놓고 막 쪄다가 또 그늘에 말렸다가 또 덕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만들죠. 이 덕을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독이 강독은 기체로 존재를 해요. 강독은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체로 존재하는 독을 날려보내는 작업이 덕을 하는 거예요. 덕. 솥에다 넣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도 먹을 때 첫물은 버리고 그 다음 거부터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게 채소에는, 모든 식물에는 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인삼도, 자, 인삼은 몸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홍삼은 몸에 안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인삼에 들어있는 고유의 독소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홍삼은 인삼을 찌고 말리고를 해서 강독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강독을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홍삼은 안 맞는 사람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에는 이렇게 독이 다 있다고. 독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먹는 채소들은 독이 없느냐? 우리 식생활에 먹는 채소들은 독이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날채소를 먹는 것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소화 기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지고 있거나 몸이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날채소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데쳐서 먹어야 돼요. 데친다. 어이? 데쳐 먹는다. 데쳐 먹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온도를 가한다는 얘기죠. 채소의 온도를 열을 가하는 거죠. 데쳐서 물에 삶아서 강독을 날려보내고 먹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누구요? 알레르기성 체질이 있는 사람, 간 기능이 약한 사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노인, 이런 분들은 날채소를 먹으면 안 되고 데쳐 먹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 채소의 독소를 일부 그 독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소는 데쳐 먹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녹즙은 뭐냐? 녹즙은 날채소를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소가 가지고 있는 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으면 안 좋다? 녹즙은? 간이 나쁜 사람이 먹으면 쥐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간에 안 좋으면 어디에도 안 좋아요? 신장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간이 나쁜 사람들을 녹즙 먹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녹즙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물에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알러지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아주 나쁘다. 알러지 체질이 있는데 녹즙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알러지 반응. 알러지가 왜 발생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장육부가 약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독소의
민감하다 이게. 알러지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독소에 민감해요. 그래서 녹즙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노인들도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젊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녹즙을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녹즙의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100%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작용이 효과보다 더 큰 사람들, 여기 효과는 영양소니 비타민이니 이런 것만 따져서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 이런 효능보다 부작용이 더 큰 사람들은 먹으면 쥐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 간이 나쁜 분, 알러지 일으키는 분, 노인들은 드시면 안 된다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거, 당근, 식품 중에서 아주 좋은 식품이 제가 권하라고 하면 최고 좋은 식품이 뭘까요? 마늘. 누가 얘기해도 이 마늘 보고 나쁜 식품이라고 할 수 없죠? 두 번째, 파, 밤, 대추, 생강. 이런 것은 정말로 보약 중에 보약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식품이에요. 그러나 밤하고 대추를 빼놓고 마늘, 파, 이거 날것으로 여기는 양파 포함인데 양파 같은 거 먹으면 무지하게 맵죠? 그거 독이에요, 독. 마늘, 매운 거 막 지독하게 매웠죠? 그거 먹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생강, 이것도 무지하게 맵죠? 그럼 이런 것은 아주 소량을 먹어야 될 것이다. 날것으로. 또 넣어 먹어야지 날것으로 먹는 것. 이렇게 좋은 식품도 날것으로 먹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녹즙은 여러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제가 빠졌는데 암 환자들을 갖다가 뭐 생식을 하면 좋다고 해서 녹즙을 먹이는데 갑니다. 암 환자들은 녹즙이 암 환자가 암에 좋다고 녹즙 먹이는 데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연요법 한다고. 진짜 암은 어차피 죽어요. 입에 맞는 거, 자기 입에 맞는 거. 생으로 뭐가 좋다고 일부러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입에 맞는 거 먹으면 돼요. 먹지 않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쇠고기, 밀가루, 수입 밀가루예요. 전체적으로 밀가루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라면은 소고기 수프까지 들어있어서 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찬물, 치맥, 치킨 플러스 시원한 맥주. 닭을 삶아 먹는 건 괜찮아요. 닭도리탕, 닭백숙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름에 튀겨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워 먹는 건 이런 건 괜찮은데 기름에 튀기면 소고기하고 똑같아져서 안 되고. 현미. 여기에 하나 첨부시키면 현미 동생 녹즙. 녹즙보다는 현미를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런 것은 우리가 금지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쇠고기 먹으면 갑니다. 내 말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쇠고기 먹으면 심장마비로 잠자다 가는 수도 있고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가는 수도 있고 쇠고기 먹으면 중풍, 치매 예약이 돼 있고 우리 먹거리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먹거리는 어떤 것이 좋다고 찾아다니면서 이 녹즙이니 현미니 이런 거 찾아 먹으면 안 돼요. 안 먹는 게 상책이에요. 막 녹즙기도 그래서 별로면 녹즙기가 다 나오고 그러죠. 다 정사꾼들이 만드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약도 대부분 유태인들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건데 좋은 치료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었고 어떤 약을 먹고 이런 거 좋아지는 거 없어요.
안 먹어야 될 것만 알아요. 쇠고기, 밀가루, 찬물, 치맥, 현미, 녹즙.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괜히 어느 식품회사 같은 데서 나보고 재판하자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니네는 니네가 주장할 거 하고, 우리는 우리 신자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